현대 양계 분야에서 100만 불짜리 질문이자 제 영상 댓글이나 현장 또는 전문 포럼에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공간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오늘 당장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실제로 냉장고를 채우고 은행 장호를 불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레드 코너에는 무패의 헤비급 챔피언인 ISA 브라운이 있습니다. 이 암탉은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알을 낳도록 유전적으로 정밀하게 설계된 최고의 산업용 기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슈퍼마켓의 선반을 채우고 있는 업계의 절대적인 표준이죠. 그리고 블루 코너에는 배더급 도전자이자 일본 메추리가 있습니다. 작고 빠르며 먹성도 좋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는 달걀은 크고 누구나 소비하니까 달기 낫다거나 반대로 메추리는 거의 먹지 않으니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라는 식의 온갖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문학이나 시를 읊으려는 게 아니라 순수한 수학을 해보려 합니다. 사료 섭취량을 그램 단위로 분석하고 투자 대비 수익을 일 단위로 계산하며 평방미터당 밀도를 분석하고 무엇보다 시장 심리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더 이상 의구심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조류 중 어떤 것이 여러분 농장의 청구서를 대신 내줄 것인지, 그리고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여러분을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닭대 메추리, 군더더기 없는 궁극에 비교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시죠. 이 비교가 완전히 정직하고 전문적이 되려면 닭 한 마리와 메추리 한 마리를 비교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대형 트럭의 연료 소비량을 단순한 스쿠터와 비교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일입니다. 상업적 양계에서 생물학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황금률은 바로 생체량, 비오맛의 등가성입니다. 냉정한 수치를 살펴봅시다. ISA 브라운이나 로만과 같은 고성능 산란계는 산란 피크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10에서 125g의 완전 사료를 소비합니다. 이 수치를 머릿속에 정확히 새겨두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달기알을 낳든 놀고 있든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정 운영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추리를 봅시다. 성숙한 일본 메추리, 코툴닉스 자포니카는 하루에 20에서 24g 사이를 소비합니다. 저와 함께 계산해 보시죠. 메추리 5마리에 평균 23g을 곱하면 정확히 115g이 나옵니다. 빙고! 이제 비교 조건이 평등해졌습니다. ISA 브라운 한 마리를 먹이는 비용은 일본 메추리 5마리를 먹이는 비용과 정확히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재정 분석은 이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동일한 115g의 사료 펠리스로 누가 달러로 가장 많은 가치를 창출할까요? 고독한 암탉 한 마리일까요? 아니면 메추리 5마리 소대일까요? 먼저 ISA 브라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진정한 유전공학의 경이로움입니다. 이 동물은 가장 기본적인 자연 본능을 억제하도록 엄격하게 선발되었습니다. 알을 품지 않으며 어미가 되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옥수수와 콩을 달걀로 바꾸는 단 하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산란 피크 기간에는 하루에 약 한 알의 달걀을 낳으며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연간 총 320에서 330알이라는 인상적인 수치를 기록합니다. 달걀 한 알의 무게는 약 64g입니다. 트럭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튼튼한 껍질을 가진 표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죠. 이제 메추리를 봅시다. 이들 역시 생산 기계이지만 대사작용이 마치 터보차저를 단 것과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 작은 새는 연간 약 300알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의 등가성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닭 한 마리와 같은 양의 사료를 소비하는 5마리의 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닭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사료 한 포대로 여러분은 연간 1,500알의 메추리알을 수확하게 됩니다. 강력하게 들리지 않나요? 320대 1,500입니다. 하지만 이 큰 숫자에만 현혹되지 마십시오. 실제 무게, 즉 생산된 생채량을 봅시다. 한 알에 12g인 메추리알, 5알은 총 60g의 제품이 됩니다. ISA 브라운의 달걀은 63g이죠.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무승부입니다. 자연은 잘 설계되어 있으며 열역학 법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투입된 만큼의 단백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지점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들은 서로 똑같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생물학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인식된 가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메추리가 속임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ISA 브라운이 제대로 한 방 먹는 지점이 바로 시간 요소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혈맥인 현금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ISA 브라운 병아리를 산다면 사료를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고 백신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야 할까요? 실제로 산란은 18주에서 20주 사이가 되어야 시작됩니다. 이는 5개월의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익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데 5개월 동안 매일 주머니에서 돈만 나가는 겁니다. 5개월 동안 닭은 첫 알을 낳기도 전에 병에 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익 없이 거의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한 중기 투자입니다. 이제 일본 메추리를 보십시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이 빠른 동물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빠르죠. 메추리의 생애 주기는 진정한 단거리 질주와 같습니다. 단 6, 7주면 첫 알을 얻을 수 있고 조명 관리가 완벽하다면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양계업자가 현금을 소진하며 3개월 반을 더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은 이미 3개월 동안 수익을 팔고 챙기고 재투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출이는 자본을 3배 더 빨리 회전시킵니다. 무언가 실패하더라도 아주 빨리 알 수 있어 궤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잘 된다면 즉시 규모를 확장하면 됩니다. 투자 수익률, ROI의 속도면에서 매출이는 KO 승입니다. 논쟁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뼈아픈 주제인 건강과 강인함에 대해 다뤄보죠.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개량된 상업용 닭은 건강 측면에서 더 취약해졌습니다. 뉴카에슬병, 전염성 기관지염, 말액병 등 엄격한 방역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 하나가 단 이틀 만에 양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메추리는 더 강인합니다. 높은 천 덕분에 닭을 떼죽음으로 몰아넣는 많은 질병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추리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바로 외풍입니다. 단순한 찬바람이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메추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의 비용 면에서 메추리는 돈이 적게 들고 아직 주사를 놓거나 백신 접종법을 모르는 초보자에게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이제 공간과 시설 문제로 넘어가 보죠. 평당 가격은 비싸니까요. 닭은 상당한 생활 공간이 필요합니다. 케이지 안에서조차 쪼는 행동을 방지하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방사를 한다면 깔집을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 밀도를 조절해야 하죠. 메추리는 수직형, 무토양 농업의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장거리를 날지 않는 세라 좁은 공간에도 완벽하게 적응합니다. 닭 5마리를 키울 평당 바닥 면적의
케이지를 4단, 5단, 심지어 6단까지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에 20마리에서 30마리의 메추리를 수용할 수 있죠. 이 놀라운 통계를 들어보십시오. 표준 세탁기 한 대가 차지하는 물리적 공간에서 매일 알을 낳는 메추리 200마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세탁기 크기에 부피의 소비량이 같은 닭 40마리를 넣어보려 시도해 보십시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학대이자 즉각적인 위생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정원이 딸린 근교 지역이나 심지어 단순한 차고에 살고 있다면 낡은 공간과 소음 면에서 제약이 큽니다. 암탉의 울음소리가 이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메추리는 조용하며 남는 방 하나에서도 산업적 규모의 농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간 효율성 면에서 메추리는 이점을 획득합니다. 하지만 냄새는 주의해야 합니다. 메추리의 배설물은 닭보다 암모니아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2,000마리의 메추리가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매일 분변판을 청소하지 않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눈을 찌르고 새들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거의 군대식의 청결 규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메추리가 속도와 공간 면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새 화물차를 몰게 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게 될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 가치와 고객 심리입니다. 달걀은 원자재, 즉 기초 제품입니다. 여러분은 100만 마리를 보유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후려치는 대형 공장식 농장과 직접 경쟁해야 합니다. 달걀 가격은 종종 바닥을 칩니다. ISA 브라운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대량 생산, 즉 엄청난 규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메추리알은 틈새 시장입니다. 심리적으로 축제용 제품, 슈퍼푸드, 고급 식재료로 인식됩니다. 사람들은 안주용, 어린이용 혹은 건강을 위해 메추리알을 삽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닭 한 알과 사료 비용이 같은 이 5알에 메추리알이 똑같은 가격에 팔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12알이나 18알들이 팩으로 판매되는데 이 작은 알 5알의 시장 가치는 달걀 한 알의 가치보다 30%에서 50% 더 높습니다. 고객은 새로움과 특별함에 돈을 지불합니다. 사료비는 똑같이 쓰지만 판매 시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둡니다. 여러분의 마진은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여기서 소규모 생산자가 진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렴한 달걀을 두고 농업 대기업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대신 메추리로 품질과 틈새 전략을 펼치십시오. 삶아서 껍질을 벗긴 뒤 마리네이드한 통조림 형태로 판매해 보세요. 메추리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암탉으로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노개와 고기입니다. 아이세이 브라운이 약 18개월 후에 노개가 되면 고기가 질겨집니다. 육수를 내기 위해 헐값에 팔리는 노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메추리는 산란율이 떨어지는 1년 뒤에도 고기가 여전히 별미입니다. 손질된 메추리나 양념된 메추리를 프리미엄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즉, 1년 내내 알을 얻고 사이클이 끝날 때 고급 고기를 얻는 진정한 이중 목적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자, 생물학 시간, 공간, 건강, 그리고 돈을 분석한 후 내린 최종 판결은 무엇일까요? 누가 왕관을 차지할까요? 공간이 좁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며 동기부여를 위해 빠른 현금이 필요한 0점에서 시작하는 기업객의 일본 메추리는 수익성에 부인할 수 없는 여왕입니다. 메추리는 적은 비용으로 실패해 볼 수 있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며 공간을 최적화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초보 농부에게는 최고의 비즈니스 학교입니다. 그렇다고 ISA 브라운이 가치 없다는 뜻일까요? 천만에요.
5,000원 마리 규모의 건물을 지을 자본이 있고 이웃과 떨어진 땅이 있으며 무엇보다 대형 유통업체와 견고한 계약이 되어 있다면 ISA 브라운은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5개월 공백을 버티려면 자금력이 탄탄해야 합니다.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신다면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매출이로 시작해서 업계를 배우고 현금 흐름을 창출한 다음 땅이 생기면 달그로 다각화하십시오. 하지만 관리가 부실하면 유전학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최종 선택이 무엇이든 사료, 물, 안락함에 신경을 쓰십시오. 스트레스 받은 동물은 결코 돈을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닭팀인가요? 아니면 메추리 팀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지역에서 메추리 알이 잘 팔리는지도 알려주세요. 이 심층 분석이 농업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과 미래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농업 비즈니스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성공을 수확하기 위해 지식을 경작하십시오. 수익성의 다음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